오늘 저녁 박진석 회장님이 직접 가족 식사를 연다는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과거가 터지면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그 소문이 청담동과 서초동 사이를 번개처럼 훑고 지나갔던 날이었어요. 겉으로는 축하였는데요. 박성재가 드디어 회사 안에서 입지를 만들고 박진석이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치켜 세웠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같은 이름이 따라붙었습니다. 고성희, 그리고 이수빈. 이수빈은 원래부터 싸움꾼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패션 크리에이터로 카메라 앞에서는 늘 웃고 집에서는 엄마 김다정에게 투정도 부리는 막내딸이었죠. 그런데 조옥래 할머니를 잃은 뒤부터 수빈의 웃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밝은 사람의 웃음이었는데요. 요즘은 결심한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수빈은 자신의 결심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릴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고성희는 수빈을 예비 며느리라고 부르는 걸 입에 담기도 싫어했어요. 박진석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수빈만 보면 말끝이 날카롭게 바뀌었죠.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 고성희가 그렇게 말을 던졌던 건 청담동의 조용한 룸에서였어요. 차도 안 마신 채 손목시계만 만지작거리면서요. 고성희는 위협을 예의처럼 포장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포장이 좀 벗겨졌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수빈 씨 가족도 다 위험해질 거야. 알지? 보통은 거기서 숨이 막히죠. 그런데 수빈은 한 박자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눈빛을 더 반짝였어요. 위험요? 어머님이 말하는 위험이요. 제가 아는 위험이랑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저요. 이미 다 잃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직 잃을 게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빈은 핸드폰 화면을 고성의 눈앞에 올려놨습니다. 녹음 버튼이 빨간색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박진석 회장님이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어머님도 편하실까요? 아니면 더 숨이 막히실까요? 고성희의 손이 반사적으로 뻗었습니다. 기세는 무섭게 치고 들어왔는데요. 수빈은 몸을 살짝 틀어 피했습니다. 동작이 가벼운데 표정은 차가웠어요. 제 가족한테 손끝이라도 대면요. 저는 바로 전속 눌러요. 그땐 저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얌전히 계세요. 고성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면 끝이라는 걸 아는 얼굴이었죠. 고성희는 차에 기대앉아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단전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박진석에게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꽉 막아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박그룹 회의실 공기도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박성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습관처럼 오늘도 그냥 앉아만 있겠지 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박성재는 금수저였지만 그동안 회사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으니까요. 이혼 후엔 더 그랬고요. 그런데 그날 박성재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네이비 슈트가 어깨에 딱 붙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아버지, 저 이제 회사 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박진석이 안경 너머로 아들을 봤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시선이었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혼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 실망시켜드린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고 맡겨주세요. 회의실은 잠깐 정적이었어요. 그 정적이 기분 나쁜 건지 기대감이 섞인 건지 사람들 스스로도 헷갈릴 만큼요. 박진석은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 말만 번지르르 한 건지 진짜 바뀐 건지 한번 보자. 그런데 목소리 끝에는 아주 미세하게 기대가 묻어 있었어요.
박진석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후계자 얼굴을 그날 처음 봤거든요. 박성재가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이수빈이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수빈은 사람들 눈을 피해 살짝만 웃었는데요. 그 짧은 웃음이 박성재를 완전히 풀어놓았습니다. 수빈아, 나 오늘 괜찮았지? 괜찮은 게 아니라 드디어 시작한 거죠. 오빠는 할 수 있어요. 수빈이 오빠라고 부를 때마다 박성재는 묘하게 숨이 놓였습니다. 이혼남이라는 자격지심에 갇혀있던 시간을 수빈은 단 한 문장으로 끊어냈거든요. 오빠는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박성재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고성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고성이는 비서실을 통해 보고를 받자마자 손을 떨었습니다. 박진석이 사람들 앞에서 박성재를 칭찬했고 임원들이 분위기를 타고 박성재 쪽으로 서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다 그 계집애 때문이지? 고성이는 계집애라는 단어를 씹듯이 내뱉었습니다. 수빈이 박성재를 움직이고 박진석의 마음까지 건드린다는 건 고성이에게 모욕이었어요. 고성이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박성재를 눌러왔는데요. 관심 없는 아들로 만들어 놓고 자신이 원하는 판을 짜기 위해서요. 고성이는 수빈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도 청담동, 이번에도 프라이빗 룸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고성이가 차잔을 먼저 내리쳤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룸 밖 복도까지 울릴 정도였어요.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나서면 성재가 더 빛날 것 같니? 내가 붙으면 오히려 흠이 돼. 그거 알아? 수빈은 눈썹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냥 고성이를 사람이 아니라 문제처럼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성재 오빠가 잘 되는 게 싫으신가요?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싫다, 좋다, 그런 감정 얘기가 아니야. 넌 내가 뭘 말하는지. 감정 얘기 맞는데요. 어머님은 잃을까봐 무섭잖아요. 수빈은 잔을 들지도 않고 말끝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박영나 언니 웹툰요. 제가 홍보 좀 했더니 반응이 꽤 좋아요. 그 한마디에 고성이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고성이는 영나를 딸로 사랑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통제해야 할 카드로 봤거든요. 그런데 수빈이 그 카드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영나를 건드린 게 아니라 숨쉬게 해준 거죠. 어머님이 숨막히게 하시잖아요.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는 몸짓인데요. 마지막으로 고성의 쪽을 한번 바라보고 웃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어머님은 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는데도 다 아는 척만 하시고요. 그게 제일 잔인해요. 수빈이 나간 뒤 고성이는 룸 안에서 혼자 숨을 삼켰습니다. 이수빈은 그냥 말빨이 센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숨기고 싶은 구멍만 정확하게 찾아 찔러 넣는 사람이었죠. 고성이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영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나는 태블릿을 급히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성이가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너 또 그거 하고 있었어? 엄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고 있어? 성재가 치고 올라오는 거 안 보여? 너라도 정신 차려.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내 힘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알았어 하고 울며 넘어갔을 텐데요. 요즘 영나 안쪽에는 아주 작은 반항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언니 인생은 언니 거예요.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포기 안 해. 고성이가 비웃듯 웃었지만 영란은 더 크게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내 거 재밌대. 조회수도 오르고 있어. 나도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엄마처럼 돈 많은 남자한테 팔려가서 평생 눈치 보며 살기 싫어.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영나가 자기 입으로 팔려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고성희가 딸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였는지 드러나는 일이었거든요. 고성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충격이 더 컸어요. 딸마저 수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 고성희를 가장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빈의 전략은 집안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은 박진석을 움직여야 고성희가 꺾인다는 걸 알고 있었죠. 수빈은 박진석이 다니는 VIP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옆 러닝머신을 잡았고 운동복 차림으로도 싹싹한 목소리를 잃지 않았어요. 아버님, 여기서 뵙네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세요. 자세가 20대 같으세요. 박진석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고성희가 늘 날이 서 있었고 박진석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들어가는 걸 피곤해했는데요. 수빈은 달랐습니다. 밝고 말도 잘 맞춰주고 무엇보다 성재를 자연스럽게 띄웠어요. 성재 오빠 요즘 밤새워요. 아버님 인정받고 싶다고요. 진짜 존경한다고 하던데요. 박진석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주 좋았어요. 박진석은 원래 부드러운 칭찬 한 번에 사람이 바뀌는 걸 누구보다 좋아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운동이 끝나고 나오는 길, 박진석은 수빈에게 밥이라도 먹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고성희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남편까지? 고성희는 수빈이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침입자로 보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온 저택, 자신이 누려온 자리, 자신이 붙잡고 있던 권력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성희에게 닥친 위기는 박진석의 마음만 빼앗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우진이 돌아왔거든요. 우진은 한동안 병약한 아들처럼 굴어졌습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대로, 고성희가 시키는 대로 살짝 고개를 끄덕여주고 엄마가 없으면 나는 안 되라는 얼굴을 해주기도 했죠. 고성희는 그걸 통제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간이식 수술 후 우진은 회복하면서 동시에 정신도 달라졌습니다. 몸이 좋아지자 우진은 더 이상 고성희에게 기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성희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안 들어가요. 고성희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그리고 다시 미국 갈 생각도 없어요. 고성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진이 말을 박았습니다. 저는 지은호 옆에 있을 겁니다. 평생 빚 갚으면서 살 거예요. 지은호. 그 이름이 고성희의 귓속을 긁었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었죠. 왜냐하면 지은호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 지은호를 가족이라고 말할 때마다 고성희의 숨겨둔 과거가 흔들렸습니다. 우진이 집을 나간 뒤 고성희는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고치려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우진이 돌아온 게 아니라 우진이 도망쳐 나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고성희는 사람을 시켜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 한우진, 지은호, 그리고 이수빈. 대놓고 친한 티를 내며 앉아 있었죠. 사진 속 지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그 웃음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셋이 한편이라고?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이 자신을 겨냥하는 방식, 한우진이 갑자기 지은호 옆이라고 말하는 이유, 지은호가 고성희를 보고도 더 이상 무너져 울지 않는 표정.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수빈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웃음기를 싹 지운 얼굴로요.
내가 감히 내 아들 우진이까지 건드려? 성재로도 모자라서 양다리라도 걸치겠다는 거야? 수빈은 한숨처럼 웃었어요. 어머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세요. 그럼 뭐야? 수빈은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투를 아주 낮췄죠. 우진 씨는 지은호 언니 덕분에 살아났잖아요. 어머님은 그걸 잊으실 수 있어요? 저는 못 잊어요.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은호 언니 배에 남은 흉터요. 제가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혀요. 어머님은 안 막히시죠? 어머님은 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 고성희는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수빈이 간이식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요. 수빈은 그 다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25년 전 그날 비 오는 밤에 그 아이들 손을 놓으셨잖아요. 고성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날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진석도, 박영라도, 박성재도 몰랐어요. 그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너 누구한테 들었어? 수빈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들어서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근데 전 직접 확인하는 타입이에요. 수빈은 가방에서 얇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기록, 화재 당시 신고 내용, 그리고 한우진과 지은호의 과거가 조각처럼 들어 있었어요. 수빈은 그걸 고성희 앞에 툭 내려놨습니다. 어머님이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퍼즐, 제가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계세요. 성재 오빠 건드리지 말고 영나 언니도 놔주세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겨우 버텼어요. 눈앞이 하얘졌는데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죠. 수빈은 마지막으로 고성희에게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머님이 저를 돈으로 떼어내려고 하시면 그건 진짜 제일 쉬운 선택이에요. 저는 돈보다 어머님의 불안을 원하거든요. 수빈은 그렇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룸 안에는 고성희만 남았고요. 고성희는 똑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저 아이가 입을 열면 나는 끝이다. 그런데 고성희가 더 미치게 되는 소식이 며칠 뒤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려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지혁은 늘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지은호의 고백을 한번 거절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놀랐습니다. 그런 이지혁이 어느 순간부터 지은호를 자신의 옆에 두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지은호를 TF 팀장으로 밀어주고 밖에서는 지은호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갚아주듯 행동했죠. 그런 이지혁이 수빈의 집으로 찾아와 이상철과 김다정 앞에서 말을 꺼낸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지은호 씨와 앞으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다정의 눈이 동그래졌고 이상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지혁은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목이 조금 떨려 보였어요. 지은호가 옆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배 아니, 지혁 씨. 지금 말 안 해도 돼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 난 이제 더 미루기 싫어. 그 순간 이수빈이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빈은 지은호를 언니라고 부르며 이미 가족처럼 묶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수빈은 이지혁에게도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은 이지혁의 약점도 가족의 약점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오빠 늦었어요. 이제 우리 집은 이미 한 팀이거든요. 수빈의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밝게 웃는데도 누군가를 가두는 문장처럼 들렸거든요. 그 다음 날 박진석의 저택에서
가족 식사가 열릴 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승진을 이유로 그리고 결혼 이야기를 공식으로 꺼내기 위해 수빈을 초대했다고 했죠. 이수빈 양 꼭 와. 우리 집안 사람 될 거면 제대로 인사도 해야지. 박진석의 전화는 호탕했는데요. 그 호탕함이 고성희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벌써 누가 어떤 말을 할지 다 보였거든요. 고성희는 처음엔 빠지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속이 안 좋다, 온갖 핑계를 생각했죠. 그런데 수빈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바쁘시면 제가 병원까지 모실까요? 기사 나가기 전에요. 고성희는 핸드폰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택 식사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판이 열리는 거였거든요. 저녁이 됐습니다. 박진석 저택 다이닝룸. 사람들은 웃고 음식은 화려했고 샹들리에 불빛은 반짝였어요. 그런데 고성희의 속은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재, 이번에 제대로 일 시작한다지? 그리고 수빈 양, 우리 집안에 들어올 준비도 하고. 수빈은 예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잘할게요. 그 말에 박진석은 흡족해했고 박성재는 수빈을 보는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두 사람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그러다 그때 문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한우진이 들어왔어요. 고성희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진이 이 자리에 올 줄 몰랐거든요. 박진석이 불렀다는 것도 더 충격이었죠. 우진아, 너도 왔구나. 몸은 괜찮아? 박진석의 말에 고성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우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 고성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박진석에게 우진을 불러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거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고성희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수빈. 수빈은 아무렇지 않게 우진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우진 씨, 여기 앉아요. 오늘은 가족 모임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고성희의 귓속을 찢었습니다. 우진은 고성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는데요. 오래된 원망과 미안함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수빈이 고성희에게 다가와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남들 눈에는 다정한 예비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고성의 귀에는 속삭임이 칼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체하셨어요?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찔리는 게 많으셔서. 고성희는 당장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박진석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웃는 척, 정말 웃는 척만 했어요. 그때 박진석이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 양, 너는 참 싹싹해. 우리 성재가 큰 복을 잡았어. 수빈은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그 대답이 고성희의 머리를 더 어지럽혔습니다. 아버님, 복은 제가 아니라 진실을 좋아하시는 아버님이 잡으신 거죠. 박진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진실? 수빈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빈은 핸드폰을 조용히 꺼내 사진 하나를 띄웠습니다. 사진에는 이지혁, 이지원, 그리고 지은호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찍힌 듯한 사진이었죠. 아버님, 세상 참 좁죠? 저 사진 속뿐이요. 지혁 오빠 그러니까 이지혁 대표님이고요. 옆은 제 오빠 이지원, 그리고 가운데가 지은호 언니예요. 박진석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아, 저 아가씨가 지은호라고? 인상이 참하네. 그러다가 박진석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사진 속 지은호를 오래 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고성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어 한우진을 봤습니다. 우진이 너 어릴 때랑 눈매가 비슷해. 참 신기하네. 박진석이 웃으며 넘기려는 순간 수빈이 박진석의 말을 살짝 받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요. 마치 농담을 완성시키듯이요. 저도요. 볼 때마다 놀라요. 둘이 통하는 것도 많거든요. 피는 못 속이나 봐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피라는 단어, 통한다는 단어, 못 속인다는 단어. 그건 고성희가 평생 피해온 단어들이었거든요. 고성희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컨디션이. 박진석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 좋은 날에 왜 그래? 고성희,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이 고성희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벼랑 끝이었거든요. 그날 식사는 겉으로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빈은 끝까지 결정타를 치지 않았어요. 대신 칼끝만 보여줬습니다. 고성희가 밤마다 잠을 못 자게 만들 정도로요.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고성희는 차 문에 기대서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풀렸어요. 그때 수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빈은 고성희의 어깨에 떨어진 먼지 하나를 손끝으로 털어주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연기 좋았어요. 고성희가 울컥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도대체 뭐가 목적이야? 수빈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귀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어요. 목적이요? 간단해요. 어머님이 평생 불안 속에서 살게 하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재 오빠랑 저는 진짜 가족이 될 거고요.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잡혔다는 걸 처음 인정하는 눈물이었죠. 수빈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은호 언니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 아시죠? 어머님 과거가 이제 어머님만의 비밀이 아니에요. 수빈이 돌아서 걸어가자 멀리서 박성재가 수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에게 손을 내밀었고 수빈은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고성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절대. 고성희는 그 밤 침실에서 혼자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열었어요. 강민호라는 이름이 뜨자 고성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눌렀죠. 나야. 너 아직도 사람 찾는 일 하지? 전화기 너머로 낮고 건조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혜 씨, 오랜만이네요. 누구를 없애드릴까요?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없애라는 단어에 잠깐 흔들렸지만 곧 입술을 깨물었어요. 없애는 게 아니야. 찾아. 지은호랑 한우진 그리고 이수빈. 그 셋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누가 뒤에 있는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성혜 씨, 늦어. 박진석 회장이 내일 아침 이지혁 대표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성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그 순간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수빈이 칼끝만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칼을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고 있었어요. 박진석과 이지혁 그리고 지은호. 그 셋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성희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희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내가 이겼던 날들이 이렇게 끝나?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성이의 머릿속에는 수빈의 목소리만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님이 지은 죄, 평생 불안해하며 사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의 사무실 문 앞에서 지은호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지은호의 심장도 똑같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는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야. 우진 오빠도 수빈도 나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진석과 이지혁이 동시에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이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어요. 지은호 씨,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그 질문 하나로 고성이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